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두 개의 버튼. 첫 번째 버튼이 시작 버튼이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바로 훈련 버튼, 연습 버튼입니다. 훈련, 연습 버튼을 누르고 반복 또 반복을 실행하면, 지속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습은요? 연습은 질이 먼저일까요? 양이 먼저일까요? 질과 양 중에서 질보다도 양이 관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압도적으로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2006년에 천재 연구 논문을 최초로 집대성한 케임브리지 펠람에 의하면요, 세계적으로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IQ가 높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IQ는 평균 115에서 130으로 일반인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차이는 바로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훈련을 일반인들보다 5배 정도 더 했습니다. 천재를 노력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늘 흔히 해왔던 얘기 있죠. 천재란 1%의 영감과 70%의 땀, 그리고 29%의 환경이다. 이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스웨덴의 심리학자인 앤더스 에릭슨이 1990년대 초에 실시한 재능과 노력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던 실험은 아주 유명하게 남아있죠. 앤더스 에릭슨은요, 베를린에서 명문 음악학교에 바이올린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최우수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우수 그룹, 그리고 세 번째는 하위 그룹인 보통 그룹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살펴본 결과 이들이 일반적으로 바이올린 시작은 똑같이 5세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연습량이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습량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세까지의 연습량을 분석해 봤더니 최우수 그룹은 1만 시간, 여기서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수 그룹은 8천 시간, 보통 그룹은 4천 시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그룹은, 최우수 그룹은 보통 그룹에 비해서 2.5배 노력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연습을 더 많이 한 것입니다. 그 2.5배의 차이가 나중에는 250배, 2,500배, 아니 2만 5천 배의 결과 차이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재능이 중요하다고 알려진 음악에서조차도 사실은 재능보다 노력이 먼저였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연습의 중요성, 그리고 훈련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양이 중요한 이 연습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지속해야 된다. 지속성입니다. 흔히 영어로 succeed 하면은 성공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속하면은 success, succeed 하면 success 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얼마나 지속해야 되느냐? 21일 지속해야 된다. 최소한요. 이걸 우린 21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21일 법칙은 어떤 행동을 최소한 21일 해야 익숙해진다, 습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21일 하고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때는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니까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이 21일 법칙을 주장한 사람이 미국의 의사였던 존 맥스웰 몰츠입니다. 이 몰츠가 성공의 법칙이라는 그의 책에서 주장했던 것이죠. 25일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요, 결심하고 이게 습관되기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결심을 어디서 하죠? 결심을 우리 뇌의 대뇌 피질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려면, 무의식적으로 하려면 뇌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뇌 피질에서 한 결심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뇌간까지 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다, 이런 얘기죠. 대뇌 피질은 이성이죠. 뇌간은 본능이죠. 우린 대뇌 피질에서 이성적으로 해야 한다,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21일 정도 되면 뇌간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습관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21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속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21일 법칙 말고도 30일의 기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30일의 기적은 일본 도쿄대학교의 명예교수였던 이시우라 쇼이치, 뇌과학자죠.
그분은 어떤 일을 30일 하면 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습관이 되는데 이 표현을 길이 난다고 했습니다. 뇌에서 길이 난다. 어떤 의미에서 도가 트인 것이죠. 2500년 전에 안회라는 공자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안회가 아닙니다. 안회입니다. 안회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과 안회는 먼 친척벌 사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척이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안회를 좋아한 이유가 안회는 내가 말을 하면은 무려 3개월 동안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1개월 하기가 힘든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1일의 법칙은 최소한의 시간이고 30일의 기적 3개월의 지속을 생각해 본다면 무슨 일이든지 지속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쉬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되었다고 지속을 멈추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는 어렵죠. 그러나 습관을 깨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가들은 그 분야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끊임없이 연습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20세기의 미국의 세계적인 작곡가죠. 그리고 지휘자이면서 피아니스트인 레너드 번스타인은 연습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그래서 대가가 된 다음에도 매일매일 연습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초과 회복 메커니즘을 활용해라는 것입니다. 이 초과 회복은요, 초과 회복 메커니즘에서 초과 회복은 우리가 흔히 훈련을 통해서 신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스포츠 심리학에서 초과 회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한계치에 달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해주면 신체 능력이 운동 전보다 상당 기간 동안 향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과 회복이 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정신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큰 고통을 잘 겪어낸 사람은 그 다음에 웬만한 고통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 정신 모두 초과 회복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과 회복 메커니즘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계를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렵다고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만약에 한계가 왔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그때 바로 와우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마지막 단계구나. 마지막 단계, 그 한계를 극복하면 놀라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령을 할 때 내가 100개쯤 할 수 있다. 이 적당하게 하면 100개 하는 거죠. 그런데 100개 이상, 100개를 초과해서 하는 바로 그 손 올림. 바로 그 아령, 101개째. 101개째 할 때 근육이 어때요? 아프죠. 찢어질 듯 아프죠. 근육의 섬유질이 정말로 끊어지기 때문에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끊어진 근육의 섬유질은 48시간 후에 2배의 강도로 다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몸, 마음, 정신까지 2배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